순자 할머니는 75세의 나이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큰딸과 작은 아들 그리고 막내딸이 있지만 그들은 바쁜 생활에 치여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잠시 들렀다 가곤 합니다. 마을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나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 회관에서 모여 다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냈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심지어 장도 온라인으로 봅니다. 할머니는 그저 눈앞에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두렵기만 합니다. 어느 날 읍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농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하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직접 찾아가 봅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제 농업 관련 정보나 지원금 신청도 전부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묻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직원은 할머니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할머니는 화면을 보자마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합니다. 엄마, 그거 그냥 유튜브 보면 나와 있어. 천천히 따라해봐. 요즘 세상에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딸의 냉담한 말에 할머니는 울컥하지만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할머니는 두려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스마트폰을 켜보지만 너무 빠르고 어려운 설명에 차라리 기계음처럼 들립니다. 며칠 후 마을에 작은 교육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교육에 참석합니다. 강사는 어르신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알면 은행, 병원 예약, 심지어 물건 구매도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화면을 터치하는 방법부터 설명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마저도 어려운 일입니다. 화면을 잘못 눌러 광고가 뜨고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합니다. 옆에 앉은 친구는 벌써 포기한 듯 눈을 감고 있고 뒤에서 강사가 재촉합니다. 할머니는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할머니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할까? 그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불을 덮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더 단순하고 사람 간의 정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이 차가운 기계와 나 자신만이 남아있는 기분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 교육에서 크게 낙담한 후 디지털 기기와는 거리를 두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할머니의 결심과는 상관없이 빠르게 변해갑니다. 마을 곳곳에는 인터넷으로 예약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농업 지원 서비스가 생겨나고 은행 업무도 대부분 무인 키오스크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는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 음식점에서 몇십 분 동안 서성이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며 할머니에게 우린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 같아 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할머니는 마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최 씨가 찾아와 어르신, 정부에서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해요. 요즘 농사도 어려우실 텐데 꼭 신청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그게 무엇인지 몰라 물어보지만
최 씨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만 설명합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읍내로 내려갑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할머니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창구 직원과 마주합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어르신, 이거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직원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 해보지만 자꾸 오류가 나고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입력하지 못해 여러 번 시도합니다. 할머니는 긴장한 나머지 손이 떨리고 직원의 시선에 점점 더 초조해집니다. 결국 직원은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고 나중에 자녀분들 오시면 도움받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납니다. 할머니는 참담한 기분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가 이거 하나 못해서 창피만 당하고 왔다. 내가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들은 바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엄마, 나 요즘 일이 너무 바빠. 그냥 엄마가 가서 알아봐. 요즘 어르신들 많이 도와준다잖아.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아 얼른 전화를 끊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담당자가 친절하게 이것저것 도와주며 신청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인증번호를 받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할머니는 점점 지쳐갑니다. 소식을 접하러 켰던 TV도 점점 멀어지고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대신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옆집 친구와 한담을 나누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카페가 생깁니다. 카페에서 열린 마을 행사에 참석한 할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간단한 먹거리와 음료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문은 전부 키오스크로만 가능합니다. 직원에게 현금을 내밀어 보지만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문하지 못한 채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자신이 이 마을의 일원조차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은 딸과 통화하다가 딸이 엄마, 카카오톡에 사진 올려놨어. 한번 보세요. 라고 말하지만 할머니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대답만 합니다. 딸은 이런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 요즘 시대에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라며 짜증을 냅니다. 할머니는 그저 웃음으로 넘기지만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상처가 쌓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점점 더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무언가를 배우려고 해도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큰딸이 오랜만에 마을을 방문합니다. 딸은 할머니에게 잘 지내셨냐고 묻고 평소처럼 농사일은 잘 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를 물어봅니다. 딸은 할머니의 텃밭에서 자라난 채소를 보며 칭찬하다가 잠시 후 무언가 생각난 듯 할머니에게 다가와 스마트폰을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화면에 가득 찬 알 수 없는 글자들과 아이콘들만 보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딸은 열심히 설명을 이어가며 엄마도 이제는 이런 걸 알아야 해요. 나중에 저희가 자주 못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라도 소통해야죠. 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그저 딸이 걱정할까봐 배워보겠다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딸이 떠난 후 할머니는 한참 동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방 한구석에 놓아둡니다. 며칠 뒤 마을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농사를 짓던 할머니의 밭 일부가 도시 개발로 인해 매각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그곳에서 담당 공무원이 말합니다. 이제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 합니다. 도대체 인터넷 신청서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할머니는 담당 공무원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무원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어르신, 이건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해요. 여기 QR코드로 접속하시면 되는데 가족분들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주민센터를 나섭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마을 사람들 역시 할머니와 비슷한 표정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후 할머니는 매일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인터넷 강좌도 들어보고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신청해 보지만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에 포기하고 맙니다. 할머니는 속상한 마음에 텃밭으로 나가 김을 매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 걸까? 그저 밭에서 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며칠 후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소규모 농민 모임이 열립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이제 농산물 판매도 전부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는데 나도 이젠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자녀들이나 있는 사람은 낫지. 우리는 이걸 도와줄 사람도 없어. 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매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한탄합니다. 이 모임 후 할머니는 다시 읍내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자신이 정말로 이 절차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은 할머니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어르신, 이거 꼭 해야 하는데 자녀분에게 부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라고 답합니다. 할머니는 지친 표정으로 걸음을 나섭니다. 며칠 후 큰딸이 마침내 시간을 내어 마을로 내려옵니다. 딸은 할머니가 제출하지 못한 매각 신청서를 보며 엄마, 이건 생각보다 복잡하네. 내가 대신 해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딸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켜고 여러 절차를 밟아가며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할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딸은 키보드를 빠르게 치며 할머니에게 무언가 설명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딸의 얼굴만 바라볼 뿐입니다. 딸이 마침내 모든 절차를 끝내고 나서 엄마, 다 했어요. 이제 문제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이젠 이것만 배우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힘없이 미소 지을 뿐입니다. 딸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다시 스마트폰을 쳐다봅니다. 손주들의 사진이 보고 싶어 딸이 가르쳐준 대로 손가락을 움직여 보지만 또다시 잘못된 화면이 뜨고 당황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이 돌아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딸이 도와준 덕에 매각 신청은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좌절감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혼자 조용히 읍내의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에서 오랜만에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며 할머니는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고 적응하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의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쓰고 필요한 물건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팝니다. 젊은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런 모습에 의아해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해. 라고 대답합니다. 마을의 다른 노인들도 할머니의 결심에 용기를 얻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을 회관에 모여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어려운 일은 함께 모여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을에는 다시금 따뜻한 온기가 돌아옵니다. 할머니는 비록 디지털 세상에는 적응하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